책 읽어주는 남자 심동화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41강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좋은 질문법. 좋은 질문법 참 어려운 거예요. 코칭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정의내립니다. 다름과 틀림은 다른 거죠. 틀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냈을 때 수학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 도출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 과정들을 평가화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들을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또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값을 평론을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문제는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색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도전한다, 이행한다. 그것은 사고력을 이미 발휘했다. 그리고 나만의 방식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 표현이 바로 창의력 영역까지 끌어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 내려지면 된답니다. 그래서 틀렸어 라고 단정 짓는 우리 어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있나 선생님 있나 과연 변하고 있나요? 저는 현장에서 우리 아가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똑같은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똑같은 아이들도 단 한 명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엄마들이 없어요.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유형이 노벨, 유비, 잡수, 현대라고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고 중간에 다빈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어딘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만약에 7, 4, 8, 3인 아이예요. 7, 4, 8, 3.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아이의 1번은 잡스예요. 2번 영역이 어디죠? 노벨 영역인데. 자, 7, 8이 56, 4, 8이 32, 7, 3, 21, 4, 3, 12. 이해되셨습니까?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구분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잡스적 영역, 이 영역은 선천적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역은 후천적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7, 4 영역까지 활성화가 됐나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6, 5까지 내려가면 이게 1차 활성화가 마친 상태죠. 자, 이게 뭐냐면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대한 밸런스가요. 정중앙을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아니라요. 잡스형 아이가 11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현대형 아이가 11가지가 있고 노벨도 11가지가 있고 유비 아이들도 11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44가지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도 44가지 중에 하나이지만 엄마들도 우리 어른들도 44가지 중에 한 유형 아닌가요? 그래서 이 A라는 집에 A1이라는 아이는 44의 44분의 1인 아이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만의 달란트라는 것이 환경적 요소라는 것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나의 스타일을 주장하고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1, 2번 영역, 1, 2, 3, 4번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정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른 거고 올해 다른 거예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거고요. 지난달도 다르고 이번 달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들의 달란트들이 다 각기 다르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년제를 운영하는 거 의미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 다양한 달란트의 아이들을 접하면서 나는 무엇을 키운다? 사회성을 키운다. 사회성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우리 현대형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성,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잡스형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즉 리더십 영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리더십 영역이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쪽아 다 있어요. 근데 강력한 리더십은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은 얘네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현대스러운 아이들한테 사회성, 관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인 스피킹 영역을 배우는 거예요. 얘 말도 되게 잘하잖아요. 얘 인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듣기가 잘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유기스러운 아이. 그래서 듣기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인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거든. 인성 영역은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봉사하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 배려하는 능력, 그리고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접하고 계신 분들 100점 만점으로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들의 봉사 점수는 몇 점입니까? 희생 점수는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으로요. 100점 만점, 총 400점 만점으로 할 겁니다. 봉사 점수, 나는 봉사 점수 몇 점입니까? 희생 점수 몇 점이십니까? 배려 점수 몇 점이십니까? 그리고 인내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그리고 총점을 내주십시오. 총점. 총점을 낸 후에 4가지로 나눠보세요. 4로 나눠보세요. 그럼 평균 점수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 잡스스러운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인성 영역을 점수를 평가했을 때 80점 이상 나오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현대스러운 사람들이 80점 남짓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벨스러운 사람들 80점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 영역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이 영역은 함부로 만들어지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현대형 아이가 2번 영역으로 갈 때, 노벨형 아이가 2번 영역으로 유기 쪽으로 갈 때, 이때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잡스스러운 아이들이 인내와 희생과 배려와 봉사는 항상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이렇듯 아이들마다 순서, 달란트 영역에 대한 인지가 되었을 때 발달되어지는 순서는 각기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면서 아이들 보고 엄마인 나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부터 변하는 게 맞는 겁니다. 편견이 익숙해지면 착각이 습관이 됩니다. 저거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은 뭘까요? 너는 그런 아이잖아 라고 생각에 고정화가 되는 순간 이것은 편견이 되더라고요. 편견을 깨부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이지, 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애씀이 먼저인 것이지, 그런 행위를 하는 아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전 10가지의 도전 중에 한 가지를 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그 도전 행위에 대한 결과값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때 편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행위로 도전했느냐가 궁금해져야 돼요. 이렇게 도전했는데 이러한 값이 나왔어? 이렇게도 행위를 해봤는데 이런 값이 나왔어? 과정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거나 도전의 의미나 도전의 평가 기준이 잘못돼서 설정 잡혀서 생기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편견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방어막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판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것이, 매번 동일한 미션과 동일한 결과값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익숙함 때문에 생기는 편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친구의 숫자, 선생님들의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놓는 것이 가장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을 낮추는 결정적 계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완전한 자기주도를 갖고 있느냐, 불완전한 자기주도를 갖고 있냐, 아니면 우리 무기력한 아이들이냐.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 전전 강의에서 나왔잖아요. 완전한 자기주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슨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까? 카운셀링을 하기로 했잖아요. 카운셀링. 불완전한 자기주도력, 이건 코칭이었잖아요. 무기력, 이거는 컨설팅이었잖아요. 컨설팅.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한 자기주도를 갖고 있는 카운셀링을 해야 되는 애들한테는 무슨 질문? 긍정적 질문. 이 긍정적 질문까지는 누구까지? 얘네들까지. 이 긍정적 질문이라는 것은 호기심, 궁금증, 이걸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호기심, 궁금증. 근데 이 궁금증을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아이들 얘한테 주자를 했잖아요. 대신 얘네들한테는 얘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알아서.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 신뢰죠. 맞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뢰가 쌓여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 질문이 얘네들한테 아주 적절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애들. 근데 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애들한테 우리는 선택적 질문 하기로 했잖아요. 선택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선택적 질문은 무슨 둘 중 하나를, 셋 중 하나를 결정하게끔 결정의 폭 좁혀주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지금 무기력하거든. 내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적거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자기주력도 1단계에서 멈춘 아이냐, 2단계 멈춘 아이냐, 3단계에서 멈춘 아이냐, 3단계에서 4단계로 못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 정도,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자, 목표가 있어. 계획이 있어. 이행을 해. 자, 계획에서 멈춘 아이들은 사실은 선택적 질문까지를 도와주는 게 맞아요. 우리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고는 있어. 근데 증명이 잘 안 돼. 근데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긍정적 질문으로 그 결정을 조금 더 빠르게 스스로가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 긍정적 질문이라는 것은 언제, 왜, 무엇. 쟤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언제, 무엇.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 상대방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 궁금해하고 있느냐, 동의를 하고 있느냐, 협의를 하고 있느냐, 약속을 하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긍정적 질문에서는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긍정적 질문이라고 하는 자기주력을 어느 정도 갖춘 아이들 상대방하고는요. 이 긍정적 질문 속에는 동의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암묵적 동의잖아요. 협의 있나요? 협의 없어요. 왜?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는, 어른이 나는 그것을 그냥 믿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동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 신뢰라고 하는 과정이 갖춰졌어요? 안 갖춰졌어요?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점검한다 혹은 확인한다 정도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일 수는 있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언제쯤인데, 그래서 저는 왜라는 질문과 언제라는 단어와 무엇이라는 단어에서 자기주도를 갖춰 있는 아이들에게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데이트라인, 일정 관리 정도는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자기주력이 부족한 애기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선택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선택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라. 그리고 협의를 해라. 그리고 약속을 해랍니다. 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일방적 약속이 돼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동의가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협의, 너랑 나랑 우리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것이 구체화됐느냐 안 됐냐를 확인할. 그래서 이때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흔적을.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인지시켜 놓는 것.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공부하는 교재는 동일한데 왜 받아들이는 이해의 속도가 다를까요? 성적의 수치적 증명이 왜 각각 다를까요? 자기주도를 갖고 있느냐, 불완전하냐, 아니면 무기력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 그 받아들이는 강도는 진로와 직업의 결정이 이루어진 놈과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과의 관계, 여기서 이루어진 아이들이라면 이유를 알아 몰라,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고, 진로와 직업이 결정이 안 된 아이들은 이유를 모르고 ing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느끼고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결정, 이유 있는 공부, 이유 있는 독서, 이유 있는 행위, 다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데 맨날 열심히 공부하래요. 아,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열심입니까? 책상에 딱 붙어 있으면 열심입니까? 아, 아니잖아요.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이게 열심입니까? 학교에 열심히 개근하면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학원 한 번도 안 빠지면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열심히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도 캐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해 과정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의 꿈이 뭐지? 그래서 나의 진로가 뭐지? 나의 직업이 뭘까? 그래서 나의 직장은 대체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 선명한, 확실한 이것이 먼저 순서입니다. 이것이 결정된 후에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떠한 독서 행위를 해야 될까? 이 독서 행위를 통해서 나는 독해력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될까? 이 진로 독서를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연구 활동을 해야 될까? 이 진로 독서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유 있죠? 이유 없는데 우리 아이들 보고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강제적으로 전달하는 우리 어른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엄마 있나?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지적을 좋은 질문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자, 저기서 말하는 좋은 질문이란 뭐라 했어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 긍정적인 질문이었다 했잖아요. 또는 선택적인 질문이었다 했잖아요. 자, 긍정적인 질문이라면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력이 있다 없다? 완전하게 있다. 혹은 자기 주도력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입을 했으나 증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아이들한테는 긍정적 질문하기로 했잖아요. 긍정적 질문의 핵심은 뭐였어요? 호기심, 궁금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의 답은 누가 결정한다? 답은 누가? 아이가 결정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주세요. 선택적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주세요. 이것은 무기력한 아이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 1단계,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 보니까 계획과 탐구와 연구라고 하는 계획 과정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이행해야 될지, 실행해야 될지, 도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일단은 짧게 아주 짧게 선택적 질문의 핵심은 짧게예요. 짧게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내에 이행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그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쉽게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선택은 그 어려운 선택을 하루 이틀 2, 3일 안에 결과값 도출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스스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저는 선택적 질문을 했고, 아이에게 그 선택적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그것조차도 선택을 못해요. 그렇다면 그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의 강도가 너무나 무거웠고 길었기 때문에 오늘 감성이 높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좋은 질문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 아이가 변화했던 경험을 한번 서술해 보시겠어요? 우리 엄마들, 우리 어른들, 저는 정말 이 기분 좋게 우리 아이들이 변화했던 경험 진짜 100만 가지 서술할 수 있는데 제가 접했던 모든 아가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기분 좋은 동기부여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뭐 빨리빨리 안 변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엄마 그거 욕심이죠. 십수년간을 엄마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십수년간을 익숙해 왔던 그 아이를 어떻게 한두 번 만나서 두세 번 만나서 이 아이가 180도 확 달라진 아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서히라고 하는 이 시간을 확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접해보신 여러분들도 확 안 변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이렇게 쉽게 변하듭니까? 쉽게 못 변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자극이 아닌 이상 기분 좋은 활성화될 수 있는 각 활동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빠른 변화를 요구하지 마세요. 체해요. 아파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도 이게 맞나 틀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기분 좋은 차곡차곡 긍정 에너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계속 누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